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7월 28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는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 후 수요일 나스닥이 3.64%가 떨어지는 등 다소 공포스럽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주식이 떨어진 한 주였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너무 올라 떨어진 것이고 우리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온 것이니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주식 상식으로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죠. 그걸 바탕으로 최근 우리가 공부했던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간 시황 발표 전에 저희 초반 주식 강의 중 시총 1, 2위 투자법을 다시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은 이 방법도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매우 기분 좋은 투자법입니다. 현재 시총 1위는 애플이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지요. 그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애플 제품을 쓰고 있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파워포인트, 워드 등 사용하는 것이 많아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총 1, 2위가 10% 이상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안전 분할 매도 방법을 이용하시면서 나스닥이 2.5% 이상 위험 신호가 나오면 최고가 대비로 조금만 남기고 전량 매도하고 나서 한 달 이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스닥의 일봉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험 신호, 즉 나스닥 2.5% 이상의 하락이 7월 17일 발생하였고 제가 검은색으로 화살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5% 구간에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 10%만 남기고 전량 매도하고 나서 한 달 이상 기다리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 나스닥 3.64% 같은 큰 비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음이 편한 투자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초반에 강의했던 투자법 1, 2, 3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수익 결과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다만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굵은 초록색 선이 60일선이니 약 3개월 평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선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지난 금요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61선을 지키는 모습은 하락하는 주식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냐가 중요하고 최근 발표되는 미국 기업의 성적을 살펴보면서 향후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추측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투자 못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나스닥은 연평균 14.5% 정도 상승하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면 연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QLD를 가지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분을 20% 상승에 매도하시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긴 음봉이 2개 발생했는데요. 저번 주 3.65%, 이번 주에 2.08%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굵은 갈색선, 즉 20주 평균선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키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S&P 기준으로 평균 3%의 하락은 연간 7.2회, 5%의 하락은 연간 3.4회, 10%의 하락은 연간 1.1회 발생됩니다. 이번 하락은 현재까지 보통 1년에 3 혹은 4회 발생하는 보통 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좀 더 떨어져서 10%까지 떨어지면
보통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고 공식에 의해서 추가 매수하고 상승하면 다시 팔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 투자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추가 매수 기회가 왜 이리 안 오지 하고 기다릴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는 나스닥의 평균 수익률인 14.5%보다 높은 20%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무려 12.33%나 하락, 코스피는 4.41% 상승, 다우존스는 15.04%, 나스닥은 27.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미국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한국 주식하고는 지속적으로 약 한 30%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아주 가끔 국내 주식이 성과가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옮겨 타는 것은 지능순이라 하겠어요. 우리나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치권 후지지요. 기업 마인드 없지요. 인구도 줄지요. 오로지 아파트에만 올인하여 전 국민이 집값에 몰인돼 가지고 손가락 빨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 결정하고 FOMC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동결로 예상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발표 시 9월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나 예상외로 혹시 기습 금리 하락이 있으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발표되는 실업률도 최근 슬근슬근 올라가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궁금한 다음 주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적립식 계좌는 현재 5.42%, 목돈 계좌는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7.67%이고 환율과 예수금의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 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의 19.01%입니다. 우린 실제 수익률이 중요하니 19%면 충분하고 이제부터 오르는 것은 보너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월급 타고 난 첫 월요일이니 또 적립식 계좌에 일정 금액을 매수하십시오. 현재 적립식 계좌가 이제 5.42% 수익률로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1월 29일에 첫 적립을 시작한 것이니 사실 2월, 3, 4월, 5월, 6월, 7월, 7개월의 반인 한 3개월에 5.42%의 수익이니 이렇게 가면 이것도 평균 연 20%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가고 있으니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QLD 추가 하락 시의 매수 매도가는 변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 88.03달러에 전체 자금의 10%를 주문 걸어 놓으십시오. 1년에 몇 번 안 오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주 주식 상식으로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30%의 기업이 발표가 끝나는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S&P 전체 기업의 이익 성장은 10.5%이고요.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나스닥 100의 기업이 많이 속한 테크 기업군은 19.1%, 커뮤니케이션은 21.2%의 이익 성장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자, 이걸 바탕으로 PER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PER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목요일 지수는 5,400이고 2024년에 EPS, earning per share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233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누면 2024년의 PER은 22배인데요. 고동색선은 forward EPS이고 계속 증가되어 2025년의 예상 EPS는 278이니 지금의 주가가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하면
2025년의 PER은 19배지요. 그렇다면 2010년 이후 평균 S&P 500의 PER은 21.42이니 최근 15년 평균 대비로 하면 금년은 22배로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 내년의 이익 추정치를 생각하면 내년은 19로 꽤 낮은 수치이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니 밸류에이션만 본다고 하면 그 향후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주식 투자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우신가요? 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감정을 버리고 공식에 의해서 매수,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공포와 탐욕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자, 20%의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세요. 예,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